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사코의 패스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사코의 패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박재영. 2004년 군번으로 ROTC 훈련소에서 기관병으로 복무했다. 원래 특기는 일종 보급병. 그런데 취사반 TO가 부족해서 일과 시간에는 일종 개원을 하다가 식사 준비 시간이 되면 취사 보조를 했다. 이것 때문에 전역증에 특기가 조리병으로 찍혀 남아서 예비군 동원 갈 때 낭패를 본 적이 있다. 평소에는 교육중대 1개, 본부중대 1개로 식수인원 200여 명의 작은 부대인데 방학 시즌 때 한 번에 3,600명에 가까운 ROTC 후보생들이 입소, 교관과 파견 지원병들까지 합치면 총 식수인원은 4,000명이 넘어갔다. 여름훈련은 4주, 겨울훈련은 2주씩이고 2회차에 나눠서 입소한다. 1년에 4달 정도 바쁜 부대라고 보면 된다. ROTC 후보생은 일반인이고 병사는 군인이다 보니 상호 존칭을 했다. 병사는 다나카체, 후보생들은 헤어체를 썼다. 후보생 중 친구를 만나는 경우도 꽤 많았다. 그래서 나는 친구가 배식 받으러 오면 구식 빼서 더 챙겨주기도 했다. ROTC 임관식 때는 대통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규모가 엄청 큰 행사가 된다. 이때 중요한 이벤트가 대통령님을 수행하는 남녀 군인 1명씩을 뽑는 일. 이 2명의 수행원은 전군에서 신청받은 뒤 면접을 통해 뽑았고 우리 부대 간부 식당에서 면접을 봤다. 나의 경우 식당 소속이라 서빙을 했다. 그런데 와... 선남 선녀 전국에 있는 군인 중 미인들만 모이다 보니 정말 대단했다. 특히 여군들의 경우 군인 보정을 제하고 보더라도 연예인을 해도 될 텐데 왜 군인이 됐을까 싶은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았다. 그 자리에서 최종 선정된 분은 오래돼서 계급은 하사였는지 중사였는지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키가 170 정도 되는 모델 같은 분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작년에 우승한 부사관님과 교체됐다. 그 이유는 대통령님보다 키가 작아야 하는 게 중요한 원칙이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작년에 우승한 중사님의 키는 158 정도. 문제의 사건은 내가 병장 때 벌어졌다. 병장이 된 나는 본래 특기인 일종 보급이 아닌 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방학 때 훈련으로 들어오는 4,000명의 배식을 직접 관리하게 된 것. 그러던 중 사고가 터지는데 박재민님! 밖에 나와보십시오! 싸움 났습니다! 뭐? 싸움? 어디? 배식하던 내 후임 김성철 일병이 A중대 후보생 한무리와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진 것. 추후에 들은 상황은 이랬다. 소시지 좀 많이 줘요. 안됩니다. 아 진짜 야박하네. 몇 개만 더 줘요. 안됩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아 진짜 뭐하는 겁니까? 이러면 다른 사람이 못 먹습니다. 가져오세요. 식빵 진짜 뭐하는 거야 이거? 뭐? 식빵? 그쪽이 자처한 거 아니야. 뭐? 그쪽?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여딜병 주제. 참고로 후보생의 계급은 준위에 준한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후보생 무리 중 한 명이 선빵을 쳤고 감정이 격해진 다른 후보생들도 폭력을 휘두른 것. 김성철은 말리는 다른 후보생들에게 잡혀 한 대도 때리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후보생은 아직 임관하지 않은 일반인이었고 내 후임은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서로 처벌 수위가 달랐다. 김성철 일병은 영창을 가게 됐고 후보생들은 그보다 가벼운 징계만을 받게 된다. 후보생들 태도 관련해서는 당시에 치사병 구타 사건 이전에 큰 사건이 하나 더 있었다. 아마 강원도 지역 학군단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떤 4학년 후보생이 3학년에게 야, 우리 같은 사관 후보생들을 준사관이라고 하잖아. 준사관은 뭐에 준한다고? 준이입니다. 그래, 우리는 준이대우야. 그러니까 부사관들에게 막대해도 돼. 철없는 일부 후보생들은 교관인 부사관에게 다나카체가 아닌 헤요체를 쓰는 일이 벌어졌고 개빡친 주임원사님을 필두로 전부대 부사관들이 교관 파업을 선언하게 된다.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윗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빡세게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 사과를 받은 뒤에야 부사관들이 복귀한 사건이 있었다.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 김성철 일병은 과묵하고 성실한 내가 참 아끼는 후임이다. 후보생들 먹이려고 온종일 뺑이 치는 취사병을 때려? 그러고도 니들이 장교가 되겠다고? 정말 개빡쳤다.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 하지만 화는 안으로 삭히고 복수는 은밀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ROTC 후보생들은 훈련 기간 중 공중전화 사용과 흡연이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몰래 숨어서 하면 그냥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는데 야, 다 번호 적어서 나한테 가져와. 나는 그걸 훈련 중대에 보고했다. 야간에 20명 정도씩 군장 뺑뺑이 도는 것을 보며 블랙커피를 마시니 설탕을 넣지 않아도 달달하다. 내 후임을 구타한 A중대를 위한 식사는 따로 준비했다.
당시 가스버너로 업그레이드 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가스밥은 기존 찐밥보다 훨씬 맛있다. 당연히 A중대는 구식 취사기로 찐밥을 만들어 준비했고, 예를 들어 반찬이 소시지 야채볶음이라면 소시지는 거의 다 빼버렸다. 건더기 없는 국, 야채만 있는 반찬, 맛있는 반찬은 간 빼버리기, 배식은 타중대의 3분의 2 정도의 양만. 야, A중대 배식 시간이다! 라고 내가 얘기하면 기존에 깔려있던 것들을 일사불란하게 치우고 따로 준비한 A중대용으로 다시 세팅했다. 당연히 식사는 맛이 없고 양도 적을 수밖에.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당연히 눈치채기 마련. A중대장이 눈치를 깠다. 잠깐! 야, 짬장! 너 이 자식 이리 와봐. 이게 뭐야? 장난해? 너 우리 중대만 일부러 이렇게 적게 배식하는 거지? 아! 따라와. 넌 뒤졌어, 이씨. A중대장은 배식한 식판을 들고 나를 훈련 대대장에게 끌고 갔다. 아직 어리고 칙이 있던 나는 뭐 걸리면 까짓 거 영창 가지 라는 심정으로 우리는 정량 배식하고 있습니다. 저울로 체크하셔도 됩니다.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했다. 여기에는 내 숨은 계획이 있었다. 운이 좋으면 눈치를 채도 안 걸리고 넘어갈. 뭐 걸리면 어쩔 수 없고. 배식받은 후보생의 식사를 저울에 올린 후 나는 취사반에서 가져온 관련 규범집을 꺼냈다. 지금 저울 총량은 땡땡땡 g인데 여기 육군 규범에 적혀있는 식판 무게인 땡땡땡 g을 빼면 배식받은 음식의 총량은 땡땡땡 g으로 정량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식판의 무게다. 우리가 자대에서 사용하는 식판의 무게가 대략 500g 정도라면 ROTC 훈련소에서 사용하는 식판은 훈련 식판이라고 해서 훨씬 두껍고 무게도 2배가량 더 나갔다. 만약 여기서 A중대장이 그냥 빈 식판 하나 가져와 무게를 재고 여기에서 그 무게를 뺐다면 짤없이 나는 영창 갔을 것이다. 하지만 당당하게 규범집을 들이밀면서 일반 식판 무게로 계산한 내 꼼수에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하는 걸 보니 좀 씁쓸했다. 이런 사람이 지휘관이라니. 야, 너는 임마 뭔 근거도 없이 열심히 하는 애를 의심하고 있어? 어? 똑바로 안 하지? 요즘 A중대 개판이란 소문이 자자하던데 너부터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어? 그 자리에서 망신당한 A중대장은 대대장에게 5분여간 갈굼을 당했다. 구사일생. 아직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저울 사건 다음날 훈련 대대장님이 나를 불렀다. 그래, 박재영 병장. 네가 참 고생이 많다. 아주 잘하고 있어. 혹시 뭐 불편한 거 없어?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가 얘기해봐. 내가 다 해결해줄게. 그러면 당시 후보생들은 훈련이 끝나면 기념품으로 군용 포크 숟가락을 가져가곤 했다. 그래서 훈련 종료 후 검열받을 때 이게 문제가 된 적이 많았다. 예전 급양 관리관님은 이것 때문에 징계까지 받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퇴소 전에 포크 숟가락을 제대로 수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 그래. 야, 그건 또 몰랐네. 역시 훌륭해. 네가 간부들보다 훨씬 낫다, 야. 그렇게 포크 숟가락 반납을 해달라는 방송이 수차례 이뤄졌고 훈용 마지막 날 나는 후임들과 막사에 가서 소위 말하는 센타를 깠다. 대대장님의 허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그날까지 포크 숟가락 반납 안 한 후보생들이 많았고 당연히 나는 철저하게 찾아낸 뒤 즉시 보고 그 후보생들에게 기어이 벌점을 먹이고 만다. 취사병을 우습게 본 대가다. 군대는 연대 책임인 거 알지? A중대 동기를 탓해라. ROTC 훈련이 모두 끝난 후 대대장님은 내게 포상휴가 플러스 1일을 더 주셨고 나는 그 포상휴가를 영창 다녀온 내 후임 김성철에게 양도했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혁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혁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 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혁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5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